네, 시장에 대한 이슈 속에서도 유망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 또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백신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 자세하게 살펴주신다고요? 네, 무엇보다도 최근 나온 뉴스 중에 좀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화이자 모더나가 유럽에 공급하는 코로나 백신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 좀 약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를 25% 지금 상향 조정했고 모더나는 10% 인상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25%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인상률을 높게 올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 쇼티지는 여전히 좀 심각하다.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뉴스 플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에 방역이 잘 됐던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좀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아무래도 뉴스 플로에는 잘 나오진 않고 있죠.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베트남 권력서열 2인 국가 주석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직접 그 베트남에 좀 백신 공장을 좀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좀 일부 백신 남는 것들이 있으면 자기들한테 공급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요구가 올 정도로 지금 백신 쇼티지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여전히 백신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백신을 잘 공급받던 미국의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백신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 외의 지역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백신 지금 구하는데 지금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역시 관련된 종목들, 백신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슈팅을 한번 줬고 이런 같은 투자 아이디어에서 오늘의 공략주를 꼽아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용무 기사의 관심주 대장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모멘텀 짚어볼까요? 그냥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원료 공급사라든지 탄력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가장 앞단에서 공급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온 상태고, 물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8월에도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도 더 작용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실적이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668억 정도. 원래 시장의 이제 가이던스는 한 1,100억 정도로 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태죠. 그냥 지금 3공장까지 지금 공장 가동률 거의 풀로 들어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8월부터 다들 아실 겁니다. 5월에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코로나 백신 DP 생산, 그러니까 백신 완제품 위탁 생산을 계획했기 때문에 8월부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DS, 그러니까 원료의약품까지 만드는 그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 굉장히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3분기도 여전히 예상 실적보다 되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시면 그 기관 쪽의 어떤 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도 우리가 가장 좋게 보는 수급이 연기금 매수인데, 연기금 매수가 여전히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급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임에도 분명하고요. 특히 지금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은 이제는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5위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큰 자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쪽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실적이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코로나 백신 원료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안고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무거운 종목이지만 시장 대장주로서 좀 일부는 편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10만 원, 손절가는 87만 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00만 원 돌파는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을 해주시면서 설정을 해주신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하반기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제부터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반응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8월부터 이제 모더나 DP 완제품이 이제 그
위탁 생산 분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8월에서 9월 중에는 한 9월 정도 기간까지라고 한다면 충분히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좀 예상해 봅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속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관심주였던 한올바이오파마도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오늘 또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 투자 신약개발사로부터 2억 달러의 자금 유치 소식이 전해졌는데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바이오 쪽 섹터는 하반기 분명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지금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또 추석 지나면 또 양도차익 이슈 분명히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많이 오른 섹터보다는 지금 올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에 대한 관심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한올 바이오파마뿐만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워낙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긍정적인 이슈만으로도 주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오늘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로이반트가 이제 그 투자금을 그 자회사로 이제는 쏜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 한올바이오파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중단됐던 임상 진행권 2건이 임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 정도까지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꼭 한올바이오파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 섹터 그 기존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앞으로도 이제 종종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제약이나 바이오 쪽 섹터도 하반기에 임상 모멘텀이라든지 학회 모멘텀 그리고 또 여기서 한 9월 정도 10월 정도 되면 이제 JP모건에 대한 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또 이슈도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거기에 참여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하반기에는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투자분들이 안트로젠 같은 종목도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분명 바이오주에 대한 또 점프, 기대감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또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 또 긴 그림으로 11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관심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